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좀 네. 간략하게나마 이 미얀마 군부 그러니까 왜 21세기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게 미얀마의 어떤 역사적 결을 갖고 있길래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미얀마가 이 힘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한숨 쉬신 거 보면 역사가 긴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길게 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얀마 군부의 특성은 다른 나라 군부에서 가지지 않는 국민적 인기에서부터 시작이 국민적 인기. 예, 국민적 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파견한 국내에 뭐 다양한 활동가, 그러니까 민족주의가자들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그 독립운동을 규합시킨 세력이 군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군부 자체가 그 독립운동의 주도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혁명군부로서의 기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로부터 군부가 갖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네요. 높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민간 정부가 실패를 할수록 군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실제로 1958년부터 18개월 동안 군부가 섭정 체제에 들어갑니다. 군사 정부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민간 정부의 총리가 찾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도저히 없는. 우리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군부가 나서서 네.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군부는 쿨하게 또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무장단체들을 소탕을 하죠. 그리고 사회, 말 그대로 사회의 법과 질서, 막 쓰레기 없는, 휴지 조각 없는 양궁 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적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18개월 뒤에 1960년에 다시 병역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군부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뮤엘 헌팅턴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군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시 병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의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군부가 과도 정부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병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딱 할 일만 하고 빠질 그렇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62년도 쿠데타 당시에 3월 2일 쿠데타 당시에 사진, 흑백 사진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상당히 평화로워요. 그냥 시내에 진짜 군용차만 이렇게 몇 대 서 있고 그 이외에는 어떤 그 대항 저항 이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깐 제가 중간 질문 드리면 그러면 그때 그 군부가 집권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당시 문제는 뭐였나요? 가장 큰 문제가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내전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버마는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49년 1월부터 전국 각지의 무장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식민지 시기 때 영국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래서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식민 지배 방식인데 다수와 소수를 나눕니다. 갈라치기라고 분열을 시키고 그러니까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버마족과 소수민족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우대를 하죠. 철저하게 우대를 하면서 소수민족을 군인이나 경찰 또는 중간관리 정도로 리크루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권을 주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치권을 주겠다.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8년 1월 4일 날 독립을 하면서 영국은 그냥 호련히 떠나버린 거죠. 무책임하게? 네, 떠나버린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소수민족들, 영국 식민당국에 그 협력했던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권리들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를 하니까 정부는 이제 버마족 정부가 된 거죠. 버마족이 중심이 된 정부가 됐으니까 우리는 뭐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연방이 분열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군부가 어떤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도 계속 소수민족 문제인가요? 아니면? 소수민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196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군부의 그러니까 혁명 군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독점한 국가의 부를 군부가 독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부는 말 그대로 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네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기능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년 동안 한 명의 군인, 그러니까 내윈이라는 사람 한 명의 군인이 절대 독재자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대중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자체를 아예 탈정치화를 시키게 되는데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가 내세웠던 것은 우리는 경제개발보다는 일반적으로 군부 정권은 그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일단 적어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게 익숙한 거죠. 네,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좀 많이 먹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군사정부가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산업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경향들이 그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그런 걸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다. 군부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 무장막노들을 잡았다가 사면을 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를 해요. 사면을 했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조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무장단체를 조직하게 되면 다시 또 공격을 하고 교전이 또 이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독립 후 현재까지 2021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